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돌구조의 표면 마감과 돌쌓기 부분이라든지 이런 문골주의 쌓기, 개구부 쌓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의 이제 인력에 의해서 돌의 이제 표면 마감을 하는 표면 처리에 의한 표면 마감에 대해서 순서적인 측면과 그 가공에 대한 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마름돌은 가공을 하지 않은 돌을 우리가 마름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채석장에서 채석은 다듬지 않는 돌을 마름돌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마름돌을 우리가 가져와서 이제 가공을 하게 되는데, 그 가공 순서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두십시오. 그래서 제일 먼저 가공하는 것을 보통 매다듬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매다듬에 사용되는 공구는 보통 쇠매입니다. 쇠매가 이제 공구적인 측면을 공부해 두시면 쇠매로 이제 혹대기 또는 혹두기라고 하죠. 이제 큰 혹, 이런 것에, 혹두기에 대해서 큰 혹두기, 중혹두기, 장혹두기 구별되죠. 그래서 이게 혹두기 또는 혹대기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매다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공 순서가, 그 다음에 정으로, 모난돌이 정을 만든다. 그래서 이 정다듬을 하게 되죠. 정다듬. 그래서 이 정다듬 개념은, 이 정으로 하는 거죠. 이거는 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다듬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드락다듬. 다음이 도드락다듬이 되겠죠. 이 도드락다듬. 그래서 요거는 도드락 망치를 활용해서 하는 거죠. 요거는 도드락 망치고, 그 다음에 이제 잔다듬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이 잔다듬. 그래서 이 잔다듬은 날망치로 하게 됩니다. 이거는 날망치, 공구가 날망치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물갈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순서, 그래서 앞서다서 매정, 도잔, 물 하셔도 됩니다. 물갈기. 이 물갈기는 보통 저걸로 하죠. 금강사라든지 또는 모래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카보르듬이나 이런 건 숫돌, 이런 걸로 하면 되죠. 모래라든지 카보르듬, 아니면 숫돌을 써도 됩니다. 숫돌, 이런 것으로 우리가 물갈기를 하게 됩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강내기를 보통 하죠. 강내기를 할 수도 있고요. 강내기, 왁스로 강내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 이겁니다. 매정, 도장, 물과 관련돼서 정리하시면서 혹시 공구를 우리가 알아두세요. 공구. 그래서 표면 마감에 사용되는 공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가공 순서, 요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공부 학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돌쌓기, 이 돌쌓기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정리하실 것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돌쌓기는 먼저 돌쌓기는 반입된 석재는 치수, 다듬질 상태라든지 재질, 색조, 돌결을 검사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돌 나누기 도면 축적은 한 50분의 1로 하는 것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공부해 두실 것이 저런 부분에 대해서 보십시오. 여기 5번에 돌쌓기 줄눈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맞댄면 물갈기는 3mm 내입니다. 맞댄면 물갈기. 그리고 잔다듬하고 잔다듬이 3에서 6mm이고요. 그래서 이 잔다듬은 3에서 6mm입니다. 6mm고. 그래서 이 정다듬.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이제 뒤로 갈수록 작아지죠. 그러면 이제 이 맞댄면 물갈기니까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줄눈 크기가 예, 3mm 내외고, 3mm 내외고, 뒤로 갈수록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잔다듬 했을 때는 요거는 3에서 6mm고, 줄눈 개념이. 그리고, 자, 일반, 정다듬의 경우는 6에서 9mm 정도로 한다는 거죠. 6에서 9mm. 예. 거친도 이제 막 쌓기. 저기서 막 쌓기 했다. 그러면 대략 15에서 20mm 됩니다. 그래서 그 줄눈 크기가 약간 차이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치장줄눈은 기본 10mm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리석하고 시멘트 접촉 시 침시되므로 자 보통 시멘트하고 석고 모르타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시멘트하고는 대리석하고 직접 닿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대리석은 저거 염산으로 이제 청소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보통 대리석은 전부 다 마른 걸레 가지고만 청소를 해줍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나무 색이라는 것은 고정시키는 거죠. 한쪽이 크고 한쪽이 적은 거죠. 그래서 고정시키는 것이, 그래서 나무 세기는 보통 1, 2일 지난 후에 우리가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 점 봐두시고, 그 다음에 문골주의 쌓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골주의. 문골이니까 개구부 되겠죠. 문골주의. 자, 이 문골주의 이제 쌓기, 바로 개구부인데, 자, 개구부 쌓기에서는, 자, 인방돌. 자, 인방돌은 결과적으로, 이거죠. 개구부 상부에 이제 돌을 쓴 게 인방돌 개념이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 상부에 쓴 것이 인방돌이 될 겁니다. 인방돌. 그래서, 문골납이 1m 정도까지는 인방돌 거쳐 상부는 하중을 받게 되어주죠. 인방돌이고, 그 다음에 이맛돌에 가면 아치 윗분에 끼우는 쐐기 모양의 자, 돌, 이맛돌이라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아치를 이렇게 쌓았을 때, 여기 상부에 이렇게 된 돌, 제일 위에, 여기 돌, 이걸 이맛돌이라 하죠. 예, 그래서 요거 이맛돌입니다. 이맛돌. 아치 쌓기 했을 때, 자, 이맛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대돌은, 자, 이 창문 밑에, 여기다가, 개구부 아래에 있을 때, 자, 밑에다 돌 쓴 거, 이게, 자, 창대돌 됩니다. 창대돌은 창 밑에 대어서, 자, 하는 것이 여기 창대돌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문지방돌 해놨죠? 출입문 밑에 되는 돌. 그러면, 문지방 넘지 말아라. 그래서 보통, 요거는 이제, 보통 이 창대돌은 여기 개구부 중에서 보통 창문의 밑에 많이 되죠? 근데 보통 출입문, 도화 개념이죠? 윈도우 개념의 밑에는 창대돌이고, 창문 밑에는. 그런데 요거는, 자, 문지방 개념 밑에 쓰는 거. 그래서 출입문, 이 문도화에, 문의 밑에 쓰는 거죠. 돌을 문지방돌이라 합니다. 문지방돌. 그리고 문골에, 자, 옆에 되는 돌, 옆에 되는 돌을 우리가 셈돌이라 하죠. 셈돌. 블록도 셈블록이 있었죠. 잼, 돈 셈. 예. 셈돌. 옆부분에 이제 태워주는 돌. 그리고 두급돌은 난간벽이나 담장 같은데 위에. 그래서, 자, 이러면 담장이 있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돌을 갖다가 이렇게 이쁘장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 이제 돌을 얹어줬죠. 예. 여기, 이렇게 돌을 이런 식으로 써줬다는 겁니다. 그럼 요게 이제 돌을 쭉 갖다. 그럼 이런 것을, 두급돌이라 하죠. 두급돌. 난간이라든지, 아니면 담장 같은데, 상부에 써주는 돌을 우리가 두급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두급돌 개념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접합에서는 이제 접합 철물에 대해서 촉이 있고, 보통 촉은 이제 구멍을 파놓고 이제 철제 촉 써놓고, 그다가 이제 나비나 항 같은 거
예, 모르타를 이렇게 채워서 하는 게 촉인데, 보통 촉은 보통 상하이음에 많이 쓰는 거죠. 예, 돌의 상하이음 쪽에 쓰는 것이 촉의 개념이 됩니다. 촉. 그래서 촉이 보통 뭐 15에서 20mm 정도 쓰고, 길이는 40에서 80mm, 4에서 한 80mm 정도 쓰는 거죠. 그리고 꺽쇠 은장에는 요거는 보통 꺽쇠는 다 쓰죠. 꺽쇠는 수직수평에 이런 쇠를 갖다 꺾어준 거, 뭐 이런 형태도 있고, 뭐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꺽쇠 형태. 뭐 이렇게 된 것도 있고, 뭐 형태는 많습니다. 꺽쇠 종류는. 이 꺽쇠는 뭐 수직이나 상하 뭐 이런 데 다 쓸 수 있는 거죠. 예. 꺽쇠인데. 그런데 은장은 나비 모양 형태로 생긴 거죠. 은장. 그래서 이제 꺽쇠의 경우는 수직수평 다 쓰고, 그 다음에 은장. 은장은 이제 나비 모양 형태로 생긴 겁니다.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생겨가지고, 그럼 돌을, 요런 형태죠. 그럼 이제 돌과 이제 돌에 이제 맞대면 이렇게 수평이 있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돌을 가공을 했겠죠. 이런 식으로 돌을 파낸 다음에 요것을 이제 넣고, 요 쇠를 이제 요 안에다 넣고, 이제 당글 채우는 나비나 항 같은 거 채워 넣어서, 이제 보통, 그래서 나비 모양 형태로 생겨서, 오는 보통 돌의 수평이음 쪽에 사용하는 게 수평이요. 그럼 촉은 수직이음 쪽에 쓰고요. 그 다음에 꺽쇠는 수평, 수직에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한번 접합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밑에 그림을 잠깐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면, 뭐, 다듬돌 바른켜 쌓기, 뭐, 거친 돌 바른켜. 그러면 지금 수평을 갖다가 적해놓은 거죠. 수평, 그 그림에서 보시면, 수평을 갖다 맞춘 거죠. 그래서 수직을 줄눈을 맞춘 게 아니고, 바른켜라는 것은, 바른켜 쌓기는 수평 그림 형태를 맞춰서 쌓아준 것이 바른켜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듬은 돌을 갖다가 바르게 쌓느냐, 또는, 일반 거친 돌을 수평 줄눈을 맞춰서 쌓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듬돌 바른켜하고, 거친 돌 바른켜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튼 켜는 수평을 갖다가 줄눈을 안 맞춘 것이 허튼 켜 쌓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듬돌을 허튼 켜 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친 돌 허튼 켜 쌓기가 있다는 것, 석재 조적법은 그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략히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축은 아까 설명했던 은장과 그게 촉이음에 대해서죠. 촉은 상하이음 쪽에 쓴다 했고, 은장은 수평이음 쪽에 쓴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그걸 보시고, 뭐, 꺽쇠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다 했죠. 꺽쇠는, 요거는 수평수직에 다 쓸 수 있는 형태의 칠물입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각부 쌓기에서, 뭐, 돌림띠 나오죠. 이제 이 돌림띠라는 것은 이제 벽면에서 이렇게 내밀어 쌓아가지고, 옆에, 튀어나오게 한 것이 돌림띠죠. 그럼 벽면이 이렇게 있을 때, 벽이 이렇게 있을 때, 이제 벽에, 자, 일정 정도 이렇게 돌출하게 쌓은 거죠. 옆에서 보면 이렇게 톡 튀어나오고, 이렇게 쭉 이제 돌려서 쌓아준 걸 보통 돌림띠라 하죠. 돌림띠. 뭐, 난간벽은 다 아실 거고, 뭐, 옥상 같은데 난간을 올린 난간벽. 그리고, 부란이 이제 옥상에 난간 동작에 세워된 난간을 보통 부란이라 하죠. 그래서 요거는 부란 개념은 뭐 간략히 한번 봐두십시오. 그래서 난간 동자를 세워된 난간을 보통 부란이라고 칭한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거친 돌 쌓기. 뭐 거친 돌 쌓기는 일반적인 돌을 그대로 쌓아준 게 거친 돌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다듬돌은 이제 돌을 가공을 해서 쌓아준 게 다듬돌 쌓기고. 자, 돌 쌓기는 뭐 사춤 쌓기. 나오는데, 건성 쌓기, 이런 거, 찰 쌓기,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그러면 간단히, 자, 요렇게 됩니다. 보통, 건성 쌓기, 이제 몇 쌓기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자, 건성 쌓기.
이 메쌓기라는 것은 이것을 보통 근성쌓기, 메쌓기라고 칭합니다. 자, 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할 때, 돌을 쌓을 때, 돌을 이런 식으로 쌓으면, 자, 이 돌과 돌 사이 이제 고추는 것, 이제 이렇게 중간에 끼워 넣는 돌들도 무엇인가 하면, 돌로 이제 해놓고 자가련에 돌을 해주고, 뒤에 사춤도 돌 가지고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성 쌓기는, 자, 이것이 안 쓰니까 모르타르나 콘크리트를 전혀 시멘트 제품을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돌만 이용해서 쌓은 것을 근성 쌓기라고 합니다. 근성 쌓기. 그리고 보통 모르타르 사춤 쌓기가 있고 찰 쌓기 개념이 있는데, 자, 이 사춤 쌓기란 개념은 보통 이것을 보통 사춤 쌓기라고 합니다. 자, 이 돌하고, 자, 이 돌, 이제 견칫돌 가지고 우리가 석축을 쌓는다 이겁니다. 쌓아 올라갈 때, 자, 이 부분, 이 접합 부분은 우리가 뭘 이용하는가? 모르타르를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다. 접합 부분은 모르타르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뒤에다 사춤을 갖다가 이제 뒤 공간에다 이제 넣어주는데, 이것을 뭐 잡석이나 이런 돌을 쓰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보통 사춤 쌓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돌을 이용한 거죠. 잡석이나 이런 자갈을 채워준 겁니다. 이것이 사춤 쌓기고, 그 다음에 찰 쌓기의 개념은 이것을 찰 쌓기라는 용어를 씁니다. 찰 쌓기는, 자, 이제 돌을 쌓아 올라갈 때, 돌을 이렇게 쌓아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접합부에도 무엇을 써주는가 하면 여기 부분에, 자, 이 모르타르 쓰고요. 자, 뒤에 사춤도 콘크리트로 채워주는 거죠. 이게, 사춤을 뭘로 하는가 하면, 콘크리트로 채워주는 겁니다. 사춤을 채워주는 거. 요건 사춤은 돌로 하죠. 얘하고 얘는 돌로 하고, 이거는 콘크리트나 모르타르로 사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찰쌓기라고 합니다. 찰쌓기. 근데 이제 찰쌓기 이런 걸 사춤 쌓기를 하게 되면 뒤에 수압이 작용됐을 때, 자, 물이 빠져나오는 구멍을 만들기 보통 배수 구멍을 보통 내줘야 됩니다. 얘들은 배수 구멍을 내줘야 되고, 그러면 이 석축 쌓기 중에는 이 사춤 쌓기, 이 찰 쌓기가 제일 높이 쌓을 수 있죠. 이 중에서는. 그런데 뒤에 지하수나 물이 나올 때는 이 근성 쌓기가 조금 유리하겠죠. 얘는 수압을 받지 않으니까 물이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찰 쌓기의 경우는 뒤에 수압이 작용하기 때문에 배수 구멍을 꼭 내줘야 됩니다. 이 사춤 쌓기 이런 경우는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 구조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 차트 4번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굉장히 범위가 좀 강범위하죠. 좀 강범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조 기준 이런 거 있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부록 부분 이런 데를 고득점 받으시려고 하시면 부록 부분에 그런 부분도 정확히 하시면서 한번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근하고 콘크리트 두 가지가 합성된 구조인 철근 콘크리트 구조, 보통 레인포스트 콘크리트에서 RC조라고 하죠. 철근으로 보강된 콘크리트란 뜻이죠. 자, 그러면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우리가 서로서로 단점을 보완해 준 거죠. 일체성 구조로서. 자, 일반적으로 철근의 사실 단점이 이거죠. 철근의 단점은 녹슬기 쉽다는 거하고
녹슬기 쉽다는 거하고, 그래서 내구성이 좀 떨어지죠. 그리고, 자, 불에 약하죠. 이 화재에 취약합니다. 취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철근은 이 자굴이 잘 자굴이 발생된다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인장 강도는 우수하지만, 근데 콘크리트가 그걸 보완해 준 거죠. 콘크리트의 장점이 바로 뭔가 압축 강도가 좋다는 거고, 압축 강도가 우수하다는 개념이고, 그리고 자, 이 콘크리트는 철근의 부식을 방지해주죠. 철근 부식을 방지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철근 부식을 방지해주는 pH는 11 이상만 유지가 되면 철근의 부식을 방지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콘크리트 pH는 보통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pH가 수산화 칼슘 성분일 땐 12에서 13 정도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11 이상의 철근의 부식을 방지해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철근의 내하적으로 만약 철근을 피복해서 내하 시간을 가질 수 있죠. 내하적으로 해주는 거죠. 이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피복해 줌으로써 나중에 이제 철근의 자굴 방지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이 장점으로 보완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그리고 이 콘크리트는 인장력이 약하고 철근은 인장력이 강하죠. 그래서 서로의 단점을 장점으로 보완해 준 구조가 바로 철근 콘크리트의 구조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는 압축력이 강하고 철근은 인장력이 강하기 때문에 철근은 인장력을 부담하도록 설계하고 콘크리트가 압축력을 부담하도록 설계한 구조의 기본 원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철근과 콘크리트의 선팽창 계수적인 측면은 선팽창 계수는 거의 같죠? 여기 보시면 콘크리트 선팽창은 1.0에서 1.3에 곱하기 10의 5성이고, 그런데 자, 철근의 선팽창은 1.2 곱하기 10의 5성이니까 거의 유사하죠? 선팽창 계수는 철근하고 콘크리트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다는 거죠. 거의 같다. 그래서 선팽창 계수라는 것은 자, 단위 길이에 대해서 온도가 1도씩 상승했을 때 신장과 원래 길이의 비를 나타내는 게 선팽창 계수죠. 그래서 선팽창 계수는 거의 같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이 탄성 계수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탄성 계수는 영계수는 같지 않죠. 영계수는. 그래서 이 탄성 계수는 다르고, 그래서 자, 철근이 크죠. 그래서 철근하고 콘크리트의 탄성 계수는 다르죠. 탄성 계수는 보통 영계수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제축 방향의 응력도에 대해서 자, 그거의 직각 방향의 변형도를 나타낸 거죠. 변형도를 나타낸 거. 이것이 바로 탄성 계수죠. 그래서 탄성 계수는 철근이 2.1 곱하기 10의 6성이니까, 근데 탄성 계수는 콘크리트 1.4고 10의 5성이니까, 탄성 계수는 철근이 큽니다. 철근이 클 수밖에 없죠. 콘크리트도 크고요. 그래서 선팽창 계수는 거의 유사합니다.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가 알칼리성이 철근의 부식을 방지해주고 있죠. 철근의 부식을 방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는 이 수산화 칼슘을 띱니다. 수산화 칼슘 성분입니다. 그래서 pH가 12에서 13 정도가 됩니다. 강알칼리성이죠. 그래서 철근의 부식을 막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H가 아까 11 이상이면 방지된다 했죠. 그래서 철근의 녹슬는 걸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알칼리성을 띠고 있습니다. 강알칼리성. 근데 보통 이 콘크리트가 이제 중성화됐을 때, 중성화가 되면 우리가 철근의 이 부식을 가져옵니다. 부식이 초래돼요.
부식되는 것은 콘크리트가 중성화 또는 탄산화 됐을 때 우리가 철근은 부식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장단점이 나옵니다. 장단점. 그래서 이 장점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자, 철근 콘크리트의 구조의 장단점적인 장점. 장점에서 보시면 첫 번째 그 1번의 장점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내화성이 어느 정도 있죠? 내화 구조가 된다는 거죠. 콘크리트가 내화성 정도 있다는 거죠. 내화성이 있다. 그래서 내화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계속 견딜 수는 없고 일정 내화 시간 정도는 견딜 수 있죠. 콘크리트가. 근데 일반 콘크리트보다는 고강도 콘크리트가 되면 내화성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통열 현상이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내구성적인 측면이 있죠. 내구성이라는 걸 간단히 이야기하면 원래 그대로 변형 변질 없이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게 내구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철근 부식을 방지해 주기 때문에 내구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그다음에 내풍, 내진 구조 되죠. 그래서 자, 내풍도 되고 내진도 되죠. 내풍 구조나 내진 구조 두 가지 측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내하, 내구, 내풍, 내진 모든 것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체식 구조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은 자중이 무겁다는 거죠. 단점은 자중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콘크리트 구조는 그래서 일반 철근 콘크리트 이제 자중이 무거운데 자중이 크죠. 자체 무게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보통 철근 콘크리트, 일반 철근 콘크리트 RC 조일 때 대략 2.4톤 정도 되죠. 2.4톤. 1입방매다가 2.4톤 정도 됩니다.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보시면, 그러면 무게는 2.3 되면 철골 철근 RC조는 기본적으로 RC는 2.4톤 정도 되고, 그러면 SRC 되면 요거보다 0.1톤 높아주면 되고, 2.5톤. 그럼 묵은 콘크리트 되면 0.1톤 낮추면 되는, 그러면 2.3톤이 되는 겁니다. 2.3톤. 경량 콘크리트가 2톤 정도 되니까, 그래서 대략 우리가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콘크리트는,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자중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균열이 잘 발생하죠. 균열 발생이 많습니다. 균열이 많이 생깁니다. 균열은 여러 가지 있죠. 잉여수분에 의한 건조 수축 균열도 생길 수 있고, 등등, 치마 균열부터 해서 많은 균열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철근 콘크리트 철근 가공도 해야죠. 그 다음에 부집 설치해야 되죠. 콘크리트 설치해야 되죠. 등등 해서 시공이 번거롭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 공기가 길죠. 공기가 긴 것이 철근 공의 단점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있죠. 시공이, 자, 공사할 때도 습식공법이죠. 물을 써야 되니까, 겨울철 공사가 어렵다는 거. 아니면 저런 정면, 이제 철거 해체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일체식 구조다 보니까, 그런 걸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용어 정의를 갖다가 구조 기준에 대해서 용어를 따온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혹시나, 아직까지는 출제 안 됐지만, 혹시나 언급될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저 두 가지적인 측면을 한번 봐두시면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적인 측면에서는, 앞으로 시험에 혹시나 나올 걸 대비해서 7번에 구조용 콘크리트 나옵니다. 구조용 콘크리트. 그래서 구조용 콘크리트는 재령 28일 부재제자 나이령이죠. 부재의 나이 28일 설계 기준 압축 강도를 18메가파스칼 이상인 콘크리트를 구조용 콘크리트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18MPa 이상, 재력 28,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9번의 내진 갈고리 부분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9번의 내진 갈고리. 그래서 이 내진 갈고리는 철근 지름의 6배 이상의 연장기를 가진 최소 135도 갈고리로 된 스트럽이나 스트럽은 느끈 되겠죠? 후프 철근, 띠철근, 그리고 연결 철근의 갈고리. 요거는 최소한 철근 지름의 6배 이상입니다. 6배 이상 연장기를 가진 135도 갈고리. 자, 내진 갈고리라고 한다. 그래서 기준 잡으세요. 스트럽, 느끈하고, 후프 철근, 띠철근, 그 다음에 연결 철근 갈고리. 요거는 내진 갈고리에 대해서는 철근 지름의 6배 이상을 가진 135도의 갈고리. 그거 좀 한번 용어상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거기 세 가지가 되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몇 도가 되는지 저하고 6배 이상 그거 정확히 알아두시면 앞으로 이것도 한번 나올 것 같네요. 뭐 사지선다형 되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두시고. 그런데 다만 원형 후프 철근이죠. 원형 후프 철근의 경우는 단부에 최소 90도 굽힘부를 가지면 됩니다. 그거 예외 조건 한번 정확히 봐두시고요. 그래서 용어적인 측면은 그 두 가지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런 거 좀 정리를 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의 종류 부분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의 종류. 자,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대표적으로 거기 해놨습니다. 라멘 구조, 그리고 전단 벽식 구조, 플랫 슬래브 구조, 그리고 셀 구조 해놨는데, 자, 그러면 그래서 라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이미 고가지기 출제가 됐었던 건데, 라멘 구조. 원래 라멘이란 것은 독일어로 철근 콘크리트라는 의미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라는 의미입니다. 독일어로. 자, 그래서 보통 이 라멘 구조, 그래서 그래서 라멘 구조는 이렇게 된 거죠. 그 1번에 철근 콘크리트 기둥이 있고요. 기둥이 있고, 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보가 필요하죠. 보가 있고요. 보를 설계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바닥 슬래브, 바닥판 있죠. 바닥 슬래브. 이 슬래브, 이 바닥판의 강절점으로 강접합으로 리기드, 그래서 이 강절점으로 강접합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강접합 또는 이 절점이라고 해야 돼. 강절점 또는 강접합, 강절점으로 이루어진 구조. 이것을 우리가 라멘 구조라고 칩니다. 라멘 구조. 그래서 이 라멘 구조를 그래서 유일하게 이 보가 설계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기둥보구조라고도 하고요. 기둥보구조 이렇게 칭합니다. 아니면 박스 형태라고 해서 틀구조, 틀처럼 따나갔다 해서 틀구조라고도 칭하는 교수님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것을 라멘 구조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벽들은 거의 대부분이 저거의 개념이 됩니다. 이 라멘 구조는 여기에서 이 조적벽을 보통 라멘 구조는 이런 조적벽을 쌓게 되면 이 조적조벽, 이것은 보통 이 조적벽은 그래서 보통 이게 장막벽 개념이 돼요. 장막벽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전부 다 비내력벽 개념으로 쌓아집니다. 비내력벽. 하중을 지시하지 않는 벽 개념이 되고요. 그래서 이 라멘 구조를 갖다 보다 보니까 얘는 특징이 뭔가 하면 층 높이가 다른 구조에 비해서 층 높이가 이 벽식 구조에 비해서 이 층 높이가 높습니다. 벽식 구조나 자 플랫 슬래브 구조보다 이 플랫 슬래브 구조보다 플랫 슬래브 이 구조 이거보다 이 층 높이가 높게 설계가 되면 이거보다 층 높이가 높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보가 설계된 보충 때문에 그래서 층 높이가 높습니다. 이 보충 때문에 보충 보높이가 필요하다 보니까 층 높이가 높은 구조가 라멘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벽을 이동할 수가 있죠. 조적벽이다 보니까 이거는 공간의 가변성은 있습니다. 공간의 가변성이 있죠. 가변성이 있는 구조에 변화할 수는 시킬 수는 있습니다. 조적벽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보통 행력 보강을 위해서 계단 쪽에 전단벽을 별도로 우리가 설치를 우리가 해주는 형태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준 잡아두시고, 그래서 요거는 이 계단 쪽에, 계단실 쪽에는, 여기는 보통 전단벽을 보통 설치를 해줘야 되는 적은 공간에 전단벽을 설치해서 행력장을 해줘야 됩니다. 행력장, 라멘 구조의 경우는 행력장을 좀 시켜주는 형태로 보강을 추가적으로 좀 해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단벽이라고도 하고 또는 벽식 구조, 전단 넣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벽식 구조. 이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이 전단벽이라는 것은 철근 콘크리트 내진벽을 보통 전단벽이라고 칭하죠. 전단벽. 그럼 이 전단벽은 보통 얘는, 이걸 설계를 안 한 겁니다. 기둥하고, 볼을 설계를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벽체를 다이렉트로 설계를 한 겁니다. 철근 콘크리트 벽체하고 이 바닥판을 직접 슬래브가 이 슬래브하고 이 벽하고 두 가지를 바로 이때 이 벽이 바로 전단벽이죠. 철근 콘크리트 내진벽 가지고 설계를 한 겁니다. 이 구조가 바로 벽식 구조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벽식 구조는 고층 아파트 골조 형태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얘가 고층 아파트 이 골조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근데 이 벽식 구조가 특징이 뭔가 하면 이 전단벽이 설계되면 공간에 벽을 이동할 수가 없죠. 공간에 가변성이 없다는 거죠. 공간에 가변성이 없고요. 가변성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닥판 슬래브를 지금 현재 두꺼워야 돼요. 이 라멘 구조보다 슬래브 두께가 두꺼워야 되죠. 라멘 구조보다 이 슬래브 두께, 바닥판 두께가, 이 바닥판, 이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두껍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중이, 뼈대 무게 자중이 더 많이 나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된다. 이것이, 전단 벽식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층 높이는 낮출 수가 있습니다. 보가 없으므로, 라멘 구조보다 이 층 높이는, 이 라멘 구조하고 비교해서, 라멘 구조보다 층 높이를 갖다가 낮출 수 있죠? 낮출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층의 보높이를 30cm만 낮추되 보충을 없애버린 바닥은 대략적으로 10개 층이면 우리가 3m고 20개 층이면 6m야. 그러면 30개 층이면 9m라는 수치를 확보하죠. 그러면 층을 더 많이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아파트에 보면 이 전단 벽식 구조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얘는 이 전단벽이 다 받아주는 거죠. 건물의 하중이나 이 건물의 하중이나 또는 지진이 왔을 때 이런 수평 하중 등을 갖다가 수평 하중 등을 이 전단벽이 부담하는 거죠. 이 전단벽이 이 부담하도록 설계한 것이 바로 전단벽식 구조가 됩니다.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플랫 슬래브 구조. 자, 플랫 슬래브는 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붕괴된 삼풍백화점 건물이 바로 이 플랫 슬래브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보통 포를 갖다가 설계를 안 한 거죠. 플랫 슬래브는 포를 설계를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보통 이 플랫 슬래브 구조의 형태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것이 무량판 구조인데, 없을 무자 보량자 무량판 구조라고 합니다. 무량판 구조. 그래서 보량자입니다. 포가 없는 보량자, 없을 무자. 그러니 무량판 구조는 두 가지로 설계를 하는데, 그래서 이 플레이트 슬래브 구조가 있고 슬래브 형태가 있고요. 두 가지 구조 형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플랫 슬래브 구조하고 이 두 가지로 됩니다. 그래서 이 무량판 구조를 포를 설계를 안 한 거예요. 포를 설계를 하지 않은 것이 이 두 가지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트 슬래브 구조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슬래브가 있을 때, 바닥판이 있을 때, 자, 바로 기둥이 다이렉트로 받치는 게 있어요. 이건 지판과 보강이 안 돼 있는 형태입니다. 기둥이 다이렉트로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뚫림 전단, 펀칭 전단이 생길 수 있죠. 이게 뻥 뚫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뚫림, 전단 또는 펀칭이라고도 하죠. 전단. 그래서 펀칭 전단이 발생이 될 수 있어요. 뚫림 전단이 발생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플랫 슬래브 구조의 경우는 자 이렇게 해준 거죠. 플랫 슬래브 구조는. 그래서 이 바닥판 슬래브가 있을 때 여기에 보강을 해준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드롭판 내린 지판이 설계가 되고요. 자, 기둥이 왔을 때 기둥의 이 상부 부분에 자 보강된 주두 형태가 있죠. 주두. 이것이 자 보강된 형태의 그것을 보통 플랫 슬래브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플랫 슬래브 구조는 알아두실 것이, 그래서 바로 기둥이 직접 둘 다 기둥이 직접 이 바닥판의 하중을 바로 지지해 주는 게 바로 이 무량판 구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포를 설계 없습니다. 근데 바닥판은 이 라멘 구조의 바닥판보다 두껍게 설계를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알아두실 것이 이제 주상복합 건물 같은데 많이 쓰거나 백화점 같은데 썼던 유형입니다. 아니면 관공서 이런 데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청고를 조금 낮게 할 수 있습니다. 보의 춤을 없애주니까 이 청고를 좀 낮게 할 수 있죠. 청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 이 플랫 슬래브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얘보다는 얘로 많이 언급이 되는데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실제 요거 보강이 뚫림전대 보강이 이루어지면 플랫 슬래브고, 보강이 안 이루어지면 플레이트 슬래브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여기가 보면 라멘 구조에 비해서 이 강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성이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3번에 강성이 떨어져요. 접합부 강성이 좀 떨어져요. 라멘 구조보다는 약간 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지 공사는 이제 단순해지겠죠. 이 보가 없으니까, 보에 대한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배근이 각 구간별로 나눠 있어 이제 간편하고, 특히 얘는 저런 게 없죠. 보호에 대한 배관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게 간편해진다는 거고, 그다음에 평면이 이제 불규칙한 경우는 적용이 어려운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슬래브 두께가 두고요. 바닥판 두께가 두꺼워져요. 그렇다 보니까 라멘 구조보다 이 물량이 증가되니까 이 자중도 약간 무거워진 특징을 가진 게 바로 이 플랫 슬래브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걸 해주면 이제 나중에 이제 설비 배관 이런 거는 좀 유리하죠. 보가 없으니까. 보가 지나가면 설비 배관이나 이런 닥터 이런 게 지나가게 좀 어려움이 있죠. 그런 단점을 거기 없다는 것이 이제 보완되는 것이 플랫 슬래브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그 셀 구조 해놨죠. 셀 구조는 일반적으로 이걸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하면 딱 생각나면 되죠. 이 셀 구조는 저거 기억하면 돼요. 달걀. 계란 있죠? 달걀이 있으면. 달걀 보시면 위에 닭이 올라타잖아요. 닭이 있고. 네. 닭이 올라탔는데도, 닭이 품었는데도 안 부러지죠. 그래서 이 곡면, 이 달걀의 껍질 이 곡면으로 우리가 상부에서 오는 하중을 갖다가, 요걸로 이 곡면 내에 생기는, 곡면 내에 저항하려고 하는 응력이 생기죠. 이 면내 응력으로 모든 힘을 다 전달해 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셀 구조의, 그래서 얇은 막 구조의 장점을 활용한 것이 바로 이 셀 구조인데, 이 셀 구조는 이 판 두께에 비해서 굉장히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셀 구조의 특징이죠. 그래서 간략히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그림을 보시면 거기 해놨죠. 라멘 구조하고, 그 다음에 자 플랫 슬래브 구조, 그리고 거기 보시면 벽식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을 셀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보시고, 그래서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장단점에 대해서 비교 좀 해두시고요. 특히 무량판 구조는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자, 얘는 설계상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라멘 구조의 경우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기둥이 있을 때 이런 개념이죠. 이렇게 볼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해 준 형태, 이게 라멘 구조라고 보면, 자, 이 플랫 슬래브 경우는 이것을 갖다가 없애주는 형태로 보면 되죠. 그러면 이 무량판 구조의 경우는 여기에 저겁니다. 실내본은 아예 없애는 겁니다. 이 중앙에 있는 이 볼을 갖다 없애는 거예요. 이게 자 무량판 구조라고 보시면 되죠. 이거는 없습니다. 그럼 외부본은 둘 수도 있습니다. 외부는. 근데 이 내부본은 아예 설계를 안 합니다. 내부본은 아예 설계를 않고 이 외부에 외부본은 이건 설계자 마음이에요. 외부본은 이제 설계자 마음이고, 이 내부본을 두지 않는 것이 무량판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부본은 설계자가 하나의 안에 따라서 이건 다임이고, 그래서 이 내부본을 두지 않으면 안에만 저희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청높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내부본은 절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본은 둘 수 있다는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해서 기억을 하죠. 그래서 이 플랫 슬래브는 역사적으로 우리 아픔감이 있기 때문에 바로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플랫 슬래브는 좀 잘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벽식 구조는 아직 시험에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벽식 구조가 앞으로 실질적으로 굉장히 문제점이 될 수 있죠. 그러면 특히 벽식 구조는 벽하고 바닥판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형태니까 상부에서 큰 진동이 오게 되면 그것을 밑으로 전달해주는 그 중간에 그 공간이 별로 없죠.
바로 이 벽이 쿵 충격을 가게 되면 바로 옆으로 바로 전달돼요. 그래서 이 벽식 구조가 되다 보니까 최근에 층간소음 문제가 좀 심해지죠. 그래서 애들이 탁 중량 충격, 애들이 탁 뛰어버리면 그 진동이 바로 바닥판하고 벽체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벽을 타고 바로 내려가죠. 그런 이제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하중 전달 시스템이 이렇게 되죠. 벽식 구조하고 이 라멘 구조하고 무량판 구조하고 하중 전달의 흐름이 이렇게 되죠. 하중 전달이 기본적으로 자, 이 라멘 구조하고 자, 이 벽식 구조하고 자, 이 플랫 슬래브하고 하중 전달 시스템이 틀리죠. 그래서 라멘 구조는 하중이 떨어지면 바로 슬래브 바닥판으로 가서 이 보로 가는데, 보가 작은 보가 설계되어 있으면 작은 보로 가고요. 작은 보에서 큰 보로 이동해 가지고 보에서 기초로 해서 집안에 이렇게 전달되는 하중 전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보가 이제 작은 보가 설계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벽식 구조는 하중이 떨어지면 이게 슬래브로 가겠죠. 슬래브 바닥판으로 가면 바로 벽으로 가죠. 벽체, 전단벽인 벽으로 가서 기초로 해서 바로 집안에 전달이 되고요. 하중 전달이. 그런데 플랫 슬래브 구조의 경우는 하중이 떨어지면 하중이 슬래브에 떨어지게 되면 이것이 바로 기둥 형태로 가죠. 기둥으로 가서 기초로 해서 바로 집안으로 짓는 하중 전달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비교 좀 해 두시고요. 그래서 하중이 어떻게 전달되는 정면을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와 관련된 재료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